안녕하세요. KB자산운용 이덕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신한라이프 변액펀드 중에서 최근에 출시한 글로벌 ESG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글로벌 ESG 주식형 펀드는 올해 7월 1일 설정을 해서 8월 17일 기준으로 10%라는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펀드입니다. ESG란 Environment, 그러니까 친환경 기업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ociety,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Governance,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의 약자로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들은 경제지표 등의 매크로 환경이나 기업들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지만 ESG 펀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글로벌 정책 공조 강화입니다. 정책적으로 유럽이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에 EU 에너지 장관들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2%에서 40%로 상향하는 입법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유럽 각국의 상황 때문에 2023년에는 45%까지 높이는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인권 강화, 기업의 투명성, 기업 책임의 확대, 디지털 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을 입안하였고, 중국에서는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공적 지원이나 규제를 차별화해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해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는 소비자 보호,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뿐만 아니라 뉴딜 정책처럼 적극적인 기업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딜 펀드는 관련 기업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이나 이머징 국가 모두 정책적 지원과 투자자금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ESG를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결국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하면서 성장하는지에 초점을 주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기업이 매출이 높고 이익을 아무리 많이 낸다 하더라도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한다고 하면 투자 결과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 ESG는 매출이나 이익과 같은 재무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가 오래도록 유지되고 성장하는지를 분석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성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으로 확정되고 있어서 투자 자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들은 프리미엄을 주게 되고 기업들은 ESG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 투자를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ESG를 무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고, 단기적으로 ESG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비용이 증가해서 단기적인 이익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 가능하게 되고 투자 자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펀드는 재간접 구조입니다. 재간접 구조는 펀드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우수한 ESG 투자 능력이 검증된 로베코라는 운용사하고 슈로더라는 해외 운용사의 ESG 펀드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펀드라도 시장 환경 변화가 있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매니저를 분산해서 투자하게 되면 리스크를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슈로더와 로베코 펀드는 각 운용사에서 내부에 뚜렷한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운영 경험이 풍부한 매니저가 확신 있는 종목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로더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운용사로서 투자 대상 펀드는 2010년에 설정이 되었고요. 책임 매니저가 설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책임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베코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운용사인데 투자 대상 펀드는 2008년에 설정이 되었고 역시 책임 매니저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두 운용사 모두 ESG 기반 투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선두주자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각 회사 내부에서 개발한 모델에서 나온 점수에 따라서 투자 가능한 유니버스를 구성하고 운용팀에서 정성평가를 거친 뒤에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운용사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 배출 감축의 선도주자로 인정을 받고 있고 기업 지배구조도 매우 투명하고 배당률도 높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굴뚝 산업보다는 이러한 인터넷, 테크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화학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술, 담배, 제조회사 등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배제가 됩니다. 환오픈형이라는 것은 환해지를 하지 않고 환율 변동 부분을 기준가에 녹이는, 결국 이제 펀드 수익과 손실에 반영하는 펀드를 얘기하는데요. 이 펀드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시장 전체를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해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통화와 달러의 변동성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와는 강세를 띠게 되고 이머징 통화인 원화는 약세가 됩니다. 즉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외화자산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을 이 원화 환산 이익으로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서 변동성을 줄이게 됩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좋은 환경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머징 통화인 원화가 강세가 돼서 환율이 하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화자산에서 발생한 평가 이익이 원화 환산 손실로 상쇄가 되어서 이익이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면서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보다는 변동성을 낮춰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KB자산운용은 중국, 싱가폴, 베트남 등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운용하고 있고 해외 42개 운용사와 위탁 재간접 펀드를 함께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글로벌 ESG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게 된 글로벌 멀티에셋 본부는 특히 재간접 펀드 운용과 해외 펀드 리서치 및 해외 운용사와의 긴밀한 네트워크에 대한 강점이 있는데요. 해외 펀드와 변액보험 펀드 경험이 풍부한 12명의 인력이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해외 지역별 펀드, TDF, 글로벌 리츠 등 다양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으로 우수한 해외 펀드를 발굴해서 국내 투자자에게 경쟁력 있는 펀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펀드라는 건 없습니다. 각자 투자 기간이 다르고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 기간 중에 평가 손실이 나는 것을 절대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금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액보험을 통해서 20년, 30년 후에 노후를 준비하시고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글로벌 ESG 펀드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익이 나지 않지만 오래도록 더 높이 갈 수 있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